부평 주천강변 선계마을을 아름다운 감성으로 물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창작의 산실 예버덕 문학의 집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한 문인들의 사랑방 예버덕 문학의 집을 소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지역 축제들을 다시 대면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얼음낚시 축제들은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화천, 홍천, 인제의 얼음낚시 축제 준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강릉문화원에선 강원도 내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공통의 취미를 즐기며 일상의 행복을 연주하는 강릉 기타밴드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명수 씨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겨울철만 되면요. 네. 이맘때죠. 이맘때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별미가 있거든요. 네. 겨울철 별미인데 과연 뭘까요? 겨울철 동해안의 별미하면 양미리와 도루묵이죠.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역시. 이맘때면 네네. 축제도 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장 축제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민분들의 그 시름을 좀 달려드리기 위해서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철 음식은 보약이다. 찬바람과 함께 양미리 또 도루묵의 계절이 돌아왔으니까요. 네네. 겨울철 별미죠. 도루묵과 양미리 드시면서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셔서 편하게 이야기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네.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더불어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특별한 미션이 있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 삼행시 미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11월 18일,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을 텐데 네. 수험생분들을 좀 그 파이팅의 기운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늘 삼행시 주제를 수험생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수험생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나 저나 워낙에 책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요. 책을 많이 네, 읽잖아요. 네, 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나 시나 소설 작품들을 읽다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에 작가님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로. 간혹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매일 이렇게 좋은 대본을 작성해주는 우리 그렇죠. 작가님들도 항상 네. 놀랐고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셨을까? 저희가 뭐 편지 같은 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요. 네. 정말 뭐 한 문장, 한 단어 선택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잖아요. 뭐 어떤 단어가 가장 좀 잘 어울릴까 그쵸.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그게 바로 또 창작의 고통이지 않을까. 네. 감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작가님들에게는 오롯이 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공간이 횡성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지은의 문학 산책.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요, 이 계절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시 한 구절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레미드 구르몽의 낙엽.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좋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문학 소녀로 변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삶이 문학이 되고 또 문학이 삶이 되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시몬, 너는 좋으냐?
늦가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 잡은 하얀 집.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요. 지금 만나러 갈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이곳에 들어오면서 와,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아니, 횡성 숲 속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그 작가들이 들어와서 글 쓰는 집필 공간이죠. 입주 집필 공간. 작가들을 위한 집필 공간인 이곳. 2015년 7월 개관한 예버동 문학의 집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간을 이곳에다가 또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애초에는 그냥 여기를 별서로 지으려고 했어요. 별서로 짓는 중에 한 80% 지어졌을 때 제가 저쪽 마당에서 이 집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전 큰 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작은 집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 큰 집을 내가 이걸 다 써서 뭐 하겠다는 건가 도대체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올렸던 게 서울에 있는 문학의 집 서울. 그 남산 자락에 있거든요. 그 문학의 집 서울에 갔을 때 그 자연 속에 있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여기도 자연 속에 있고 아름다운 공간인데 내가 여기를 문학의 집 서울처럼 운영을 하면 될까? 그 서울에 있는 작가들이 내려와 줄까?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역지사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맞고 공간을 원하는 사람은 올 수도 있지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뭐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2003년 개간 10평으로 등단한 조명 작가. 2008년 첫 시집에 이어서 지난해 두 번째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보아라, 나는 선출된 여왕이므로 곧 법이다. 가장 강한 그대는 우리들의 길잡이, 나의 남편이 되어라. 지금 이 글은요, 조명 작가님이 직접 쓰신 여왕 코끼리의 힘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곳 예버동 문학의 집이요, 아주 오래된 들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학의 집에서 바라다 보는 이 풍경도,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이 공간에서 작가님이 직접 쓰신 이 글을 읽으니까 왠지 문학과 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연이 있고 문학이 있고 삶이 있는 공간.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시인들의 창이라는 영화를 만든 김전환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실용적이죠. 그런데 시라는 것은 참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시인들은 이 비실용적인 이 언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다들 매달려 있을까요? 그 의문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공간이요, 구석구석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문학의 집이 또 글을 쓰기 위해서 입주하신 작가님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다른 작가님들은 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다양한 문학 작품이 탄생하는 창작실. 자판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가득 메우는데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일단 책상 앞에 있는 이 창문이 너무 예쁘고요. 군더더기가 없어서 오로지 정말 글 쓰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작가님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5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 정리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해갖고 공간하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아니 일단은 조용하고 또 네네. 앞에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있다 보니까 영감이 정말 잘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 여기서 작업하시면 어떠세요? 일단 집중이 확 돼. 몰입감이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안개가 막 껴요. 그러면 꼭 꿈속에 있는 듯한? 그래서 5번째 시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안개들이 다 내 시집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오로지 지필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문인들을 위한 공간. 지금까지 200여 명의 작가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강이랑 잠깐 산책을 하면서
올라가서 봤는데 이 앞에 강도 흐르고 산도 있고 진짜 전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집필을 하셨잖아요. 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엄청 큰 도움이 되지요.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자연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지요. 이 입주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언제? 7월, 8월 2달간 입주를 했고요. 네.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근처에 이제 드라이브하고 운동 다니다 보니까 좋은 집도 있고 그래서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서울에 강의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 강의하고 2, 3일 나머지 여기 와서는 2, 3일 지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필을 위해 머물렀던 횡성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이용준 작가와 산책을 마치고 다시 안으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계셨네요. 여기가 문학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곳곳이 사색의 공간이 되고 또 영감을 받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곳에서 또 어떤 작품들을 쓰셨어요? 저는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르로 굳이 말하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토부리 농촌 스릴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아직은 이제 가제인데 시를 쓰는 살인마.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살인마 얘기예요. 그걸 쓰고 있는데 여기 예보동에 와서 이제 이 자연과 농촌을 보면서 밀도 있게 쓰고 있습니다. 신토부리 농촌 스릴러 영화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문학이라는 예술의 매개체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작가들, 예버동 문학의 집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작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 작가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뵀는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문학의 집이 너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작가들에게 이런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작가들의 이런 그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서 그 우리 시대가 너무 이제 물질만 너무 낭비하니까 이런 비물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작의 산실 그런 역할을 이 공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한 창작은 계속되겠죠. 저는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요. 오늘 이곳에 와서 작가님들을 만나 뵙고 또 이 공간에서 함께하면서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굉장히 힐링이 되는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예버동 문학의 집이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될까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국제적인 레지던시로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버동 문학의 집에서 세계적인 고전이 될 만한 작품 3편을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싶은 거죠. 문학이 있어 더 아름답고 사람이 있어 더 따뜻한 곳. 이곳은 예버동 문학의 집입니다. 네, 창작의 산실, 문인들의 사랑방, 예버동 문학의 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조용하죠. 네.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또 맞아요. 다른 시인분들과 소통할 수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창작 작업을 한다면 더 글이 잘 써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조명 작가님의 바람대로 정말 조만간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버동 문학의 집에서 촬영했던 영화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영화 이름은요. 문인들의 창작 과정을 담았고요. 시인들의 창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직접 문인들을 만나서 영화를 상영하는 공동체 상영 방식으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버동 문학의 집은요. 네네.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창작 공간이 필요하신 작가님들, 또 예비 작가님들 네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버동 문학의 집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강원도의 많은 지역에도 눈이 내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가을이 끝나가기도 전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그런 이 기분을 그렇죠. 느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용석 씨는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것들 어떤 것들 있으세요? 일단은 겨울하면 네. 아름다운 겨울 축제들이 가장 먼저 아하. 떠오르는데 네. 좀 걱정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축제들이 좀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겨울에 축제가 과연 열릴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겨울 축제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개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겨울 축제 핵심하면 밖에서 나가서 신나게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축제 소식을 담아 왔습니다. 화면에서 어떤 축제인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얼음판 위로 모여들던 사람들. 청정한 대자연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은 강원도의 추위도 잊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 축제들을 전멸시킨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 겨울 빗장을 걸어 잠갔고 두껍게 얼어붙은 축제장 얼음판은 춥고 쓸쓸한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 다시 돌아온 겨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문화예술계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들이 축소를 해서라도 대부분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올겨울 강원도에선 짜릿한 얼음 낚시를 다시 즐길 수 있을까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강원도에서도 잃어버린 겨울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각 지역 축제 준비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홍천 지역 축제의 메인 스테이지인 홍천강.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즐거움을 수확해내던 이곳은 코로나19로 뜻밖의 휴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지역 특산물 축제를 비대면 판매 행사로 전환해서 진행했던 홍천. 이번 홍천강 꽁꽁축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예년에 성대하게 진행했던 방향만큼은 우리가 못해도 소규모라도 이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원도의 얼음 낚시 축제 중에서도 후발주자에 속하는 홍천강 꽁꽁축제. 2012년 첫 선을 보인 축제지만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과 인삼송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해마다 50여만 명이 찾는 영서권 대표 축제로 급성장했습니다. 대면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올겨울엔 다시 홍천강 얼음판을 밟을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가 이제 얼음 낚시는 저희가 하질 못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낚시터를 위주로 일반 이 강변에서 진행하는 체험거리 이외에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홍천강 꽁꽁축제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얼음 낚시를 포기해야 했던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뜻밖의 겨울폭우로 개막을 며칠 앞두고 축제장 얼음판이 모두 떠내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과감히 빙상 체험을 배제하고 부교 낚시와 실내 낚시 등 대책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예정대로 개막했던 2020 홍천강 꽁꽁축제. 아쉬움은 조금 남았지만 그해 홍천강에는 변함없이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겨울 폭우는 이겨냈지만 코로나19에는 어쩔 수 없었던 1년의 공백. 올겨울 완전한 홍천강 꽁꽁축제의 부활이라고 볼 순 없지만 홍천구는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으로 공백기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얼음 낚시 대신 둔치와 시가지에 즐길 거리를 마련해 홍천강의 축제가 아닌 홍천의 축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 여태 지금까지 위축됐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자, 즐거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겨울축제의 원조격인 인제빙어축제의 상황은 어떨까요? 강물이 넘실대는 소양호 상류의 빙어호.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인제빙어축제는 강원도의 얼음낚시 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는 소양호에 낚시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이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얼음판 위에서 노깃거리를 판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제빙어축제가 탄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원조 겨울축제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인제빙어축제는 결빙 문제로 수차례 고배를 마시곤 했습니다. 축제의 여건은 자연이 마련해뒀지만 그 명성을 이어가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은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위 확보와 결빙 여건을 갖추며 하늘만 바라보지 않는 인제빙어축제를 이룩해냈습니다. 추억도 지키고 미래 먹거리도 확보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 앞에 닥쳐온 코로나19라는 위기. 겨울축제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제군은 올겨울 꼭 22번째 인제빙어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상경기 활성화의 최고의 목표를 갖고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테마별로 콘텐츠 개발과 함께 겨울에만 인제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빙어 낚시와 그다음에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동반 놀이, 그다음에 썰매, 다양하게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축제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하천 산천어 축제. 문체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 타이틀을 5년 연속 지켜낸 데 이어 2019년 글로벌 육성축제 타이틀까지 따낸 하천 산천어 축제는 해마다 방문객 수 신기록을 갱신하며 지구촌 축제임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축제 규모가 큰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반작용도 크게 겪어야 했죠. 작년에 산천어 축제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정말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양식업에서 기른 산천어 77톤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가공식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산천어 통조림, 어묵, 어간장, 그다음에 방건조 등 많은 식품을 개발해서 다 판매를 완파를 시켰습니다. 축제 취소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화천군. 위기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화천은 요즘 일찌감치 결빙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축제가 진행된다 안 된다는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산천어 축제가 얼음을 통한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결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날씨 등 특별한 상황들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별로 준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음판 조성 준비는 시작했지만 아직 올겨울 산천어 축제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 화천군은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을 지켜보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축제위원회를 열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축제 개최가 결정된다 해도 예년에 비해 축소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데요. 그 예전에는 축제장 안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먹는 거, 활동하는 거, 그다음 놀이, 다 낚시 다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중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활동하는 걸 좀 최소화하고 그 지역 경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시내 그 거리 공연이라든가 그 관광객들이 시내로 나가서 음식도 먹고 숙박도 하고 그 공연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이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측면으로 축제를 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데 모여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쓸쓸했던 지난 겨울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추울수록 더욱 뜨거웠던 강원도의 겨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바로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강원도의 겨울 축제들은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견뎌낸 만큼 더욱 성장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우리의 겨울. 강원도 겨울 축제들이 정상 개최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겨울 축제들이 전면 무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겪었을 고충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잠잠해져서
겨울 축제장에 다시금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네네. 축제가 열리다 하더라도 이용 인원이라든지 음식 섭취 등 제약이 있을 수밖에는 없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안전하게 배려하면서 축제를 즐기게 된다면 올 겨울에는 아무래도 낚시하는 손맛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제가 무산되면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댁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상의 낚시질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리얼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반갑긴 합니다. 네. 강원도의 자랑이었죠. 강원도 이 겨울 축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네.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춘천이 축구 열정도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춘천으로 전용구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에도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전용구장 춘천 유치 캠페인은 춘천 MBC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이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용석 씨,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11월 18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으로 저희가 삼행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수험생으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삼행시 작품들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오늘 전국은 지금은 대구로 떠나볼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강원도의 겨울축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으면서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는데 이 대구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 없는 아주 훈훈한 축제를 가졌거든요. 차별과 편견 없는 그 따뜻한 축제 현장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모드 페스티벌은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저희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이 수년간 진행해온 장애인들과의 협업의 어떤 결과물 혹은 과정을 이 페스티벌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 페스티벌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장르 간의 협업이기도 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협업,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협업, 이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 보시는 이 소극장 함세상을 개관하면서 제1회 함께 사는 장애인 연극제를 그때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말이 편견이라고 하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서 좀 탈피해보고자 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법을 찾고자 원래 이렇게 모드 페스티벌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런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길놀이를 하면서 여기 계신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웃으며 춤추며 새를 날리며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누구세요? 주문하신 아이스 카페 라떼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3,000원. 영수증.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재밌었고 또 하고 싶고 매일 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각보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그런 장면들과 생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어떤 극단을 꾸려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까지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고생하는 몸이 매일 아프고 힘들고 하면서 그래도 살아가지.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은 나와 같은 몸들을 만나고 싶어. 나에게 허하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오히려 더 이렇게 갖지 못한 예민한 감각과 예민한 그 경험과 예민한 꿈들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연극만 해서 미디어 아트란 장르를 처음 접했어요. 처음이라 생소하기도 힘들기도 그래도 재밌었어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학교육센터로 모두 모여주세요. 강원도민의 365의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동호회를 좀 찾아가 볼까 합니다. 동호회요?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동호회라든지 취미 활동 즐기지 못한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방역 수칙 지키시느라 네. 정말 정신 없으셨을 텐데 말씀하신 그 동호회 네? 어떤 동호회입니까? 이분들은요. 네. 음악이라는 주제로 모인 그런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분들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모이시질 못하니까 공연도 많이 못하셨다고 그래요. 해요. 하지만 이제 자주 모여서 연습도 하시고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향유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즐기는 것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죠. 음악이란 공통 분모 아래 예술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각자가 가진 예술적 역량을 높이고 그걸 다시 시민들과 향유하는 시간. 음악을 통한 봉사와 화합은 주인공도 보는 이도 모두가 행복해지는데요. 아름다운 음악 아래 모인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앞에 전주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밴드 활동을 한다는 음악 동호회입니다. 연습이 한창인데요. 기분 좋아지는 기타 소리에 취해 잠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와, 잠깐 들었는데도 정말 예사분들이 아닙니다. 실력이 엄청난 팀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일단 어떤 팀인지 가장 궁금하고요. 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라온제나 일단 저희 팀 이름은 네. 순 우리말이거든요. 아주 옛날 고어예요. 라온제나. 라온제나. 예, 네. 라온은 이제 뭐 즐거운, 행복한 이런 뜻이고요. 제나는 나, 우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음악을 듣고 즐거워해 주시면 저희도 또 그것 때문에 또 즐겁고 행복한 거죠. 음악이 좋아서 모였고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 모두가 즐거워진다는 뜻의 라온제나. 4년 전 결성된 라온제나는 평소 음악을 좋아했고 나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던 회원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찾다 보니 이렇게 함께 모여 연습하고 공연도 한다고 하네요. 연습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외부 활동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연습도 수시로 이렇게 모여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면 같이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봉사하면서 저희가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제 그런 거를 추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지금 이제 계속 연습한 거를 요 코로나 좀 지나가면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려고. 그럼 이렇게 같은 멤버들끼리 음악을 접하면서 혹시 이 라온제나의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네. 이제 일을 하면서 짬짬이 모여서 이제 친목도 도모하면서 저희가 그 힘을 얻어요. 라온제나 공연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단체라서 언제나 힘들어도 참 행복해요. 음악이 주는 힘일까요? 물론 함께 모여 실력도 쌓지만 이런 자리 자체가 회원들에겐 에너지이자 지친 일상 속 단비와도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이제 이런 동호회 활동도 하시는 거죠? 네네네. 많이 바쁘시지 않은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하는 일 자체는 사실 좀 힘들어요.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고, 근무 시간도 길고 한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음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죠, 오히려. 그 동호회 활동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즐거운가요?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한다는 게 좋고 또 제가 좋아하는 형들, 동생들하고 가끔 또 이것도 하나씩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예술 공연도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라온제나 역시 바쁜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라온제나라는 팀, 이 밴드가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원도하고 강릉시에서 그 지원을 받아주신 음반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강릉을 찾는 관광객한테 선물용으로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 앨범이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뭐 영동권이 아닌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릉문화원에서 예술 동호회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강릉문화원에서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형, 나눔형, 협력형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형은 7인 이상의 동호회가 모이시면 교육 강사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나눔형, 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동호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호회를 찾아왔는데 이곳도 음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음악에 심취한 회원들의 모습인데요. 기타를 좋아하는 50대와 60대 회원들로 구성된 소량기타입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솔향 기타는 어떤 동호회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량기타는 통기타 동아리로서 지금 창단한 지는 한 3년 돼갔고요. 인원은 총 7명으로 남자 셋, 여자 넷 이렇게 해가지고 혼성으로 한 1년 동안 창단해서 한 1년은 야행부터 해가지고 버스킹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창단해서부터 1년은.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공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연습만 하다가 간간히 있는 무슨 공연 섭외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무슨 이렇게 기타 대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통. 젊은 시절부터 로망이었던 기타를 연주하고 공연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소량기타 회원들.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무대가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연습실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채워가고 있죠. 사랑한다 사랑해 가슴 벅찬 그 이름 부르고 불러도 모자란 사랑아.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악기들은 이제 노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타를 선택했죠. 그래서 지금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럼하고 하모니카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기타는 그거는 1년 정도 하고 다 포기를 하고 통기타만 지금 한 7, 8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혼성 멤버로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장점 먼저 말씀해. 장점은 여자들끼리 사실 노래를 하다 보면 그렇게 힘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남성하고 혼성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힘 있게 받쳐주고 노래가 훨씬 더 우아하고 멋있게 풍요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각 단체에서 그 후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재단에서 문화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예술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연에 입을 의상도 함께 고르고 오랜 시간 함께해온 벗처럼 서로를 아껴주는데요. 무엇보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건 일상의 소소함을 넘어 고된 하루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이 소량 기타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아니면 목표 또 오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회원들끼리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 공연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2번째인데 그거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저희 강릉이 예향의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저희 통기타 이런 문화들이 상설 공연장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서 나중에는 이런 포크 음악의 성지로 강릉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니 자주 모여 하루의 고단함을 씻기에 충분합니다. 음악을 함께하다 보니 더 젊게 사는 것 같다는 라운제나 그리고 소량 기타 회원들. 앞으로 더 많은 무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으로 행복을 선사하시길 응원합니다. 노래가 진짜 이 계절에 딱 어울립니다. 네. 진짜 저분들 공연을 한다면요, 진짜 찾아가서 들으면서 힐링받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음악이 주는 힘이 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맞습니다. 찡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저 음악이 좋아 보인 분들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연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워했을지가 네. 동영상에서 다 보였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시청자 사연들과 함께 삼행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몽희님, 식구가 술술 실타래 풀리듯 영감이 떠오를 것만 같은 예버덩 문학의 집이네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산천어 축제 올해는 꼭 가보고 싶네요. 뽐뽐하는 겨울 얼음 축제 활짝 열리길요. 예, 저희도 함께 네.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겨울축제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안정되면 가봐야겠어요. 저희도 함께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네. 네, 계속해서 자 이제 삼행시를 만나볼 차례가 됐네요. 윤희윤호님.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운 띄워주세요. 수. 자, 수요일엔 험난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겪으면서 같이 산 지 1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생.
생생한 그날 청혼을 하며 올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한 내 남편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모레 수요일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는 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학 능력 시험 보는 조카 문성민. 험한 길, 고된 길, 가시밭길 걸어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자, 생각한 만큼의 점수가 꼭 나오길 이모가 강원 365에서 힘찬 응원 보낸다. 수능 대박, 성민이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화이팅 할게요. 자, 성민 씨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자, 토끼처럼 깡충깡충님. 네, 자, 수염 있어도 수염이 없어도 멋있는 나의 소지섭 오빠. 험한 길 같이 걸으면 소원이 없겠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네. 윤복 씨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더듬으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험한 길, 사랑하는 사람과 뭐 그게 어디라도 네, 가시밭길이라도 행복하게 느껴지겠죠. 네, 저희도 계속 걸어가 볼까요? 네, 자. 토마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자, 수리수리 마수리, 험난한 이 세상, 생방송 강원 365에서 이 삼행시를 읽게 해주세요. 예,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읽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은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수십 년 자식만을 위해 사시고 험난한 세상 맨손으로 일어서서 생활하셨던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너무 따뜻한 삼행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수영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수정아 화이팅! 험악하지 않은 두 MC분들이 자, 생방송 강원 365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응원할게요. 자, 본인 이름을 쓰신 것 같아요. 수경 이렇게. 수정. 네, 네, 수정. 수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수정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더 KOP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수수께끼 같은 그녀. 험한 이 세상 드디어 나에게도 여친이 생길 수 있을까 기대했다. 긴 생머리 아름다운 뒷모습에 당했다. 남자였다 했습니다. 이영석 씨가 보내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혹시 가수 김태훈 씨를 만나셨나요?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삼행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용 믹서기 받아가실 한 분 선정을 해야겠죠? 자, 뽑아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윤희윤호님께서 당첨이. 윤호님께서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행복한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